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피터 린치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던킨 도너츠 매장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던킨 도너츠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코카콜라를 많이 마신다는 것을 보고 코카콜라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식이죠.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부분 주식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런 회사들을 찾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식 투자 힌트를 얻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죠. 모임이 있으면은 스타벅스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걸로 선물도 많이 주고받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런 식으로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요. 또 최근에는 프리퀀시 백인가 그런 거를 주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수십 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받는 사람이 아주 많고요. 어떤 사람은 마시지도 않으면서 수백 잔을 결제해서 그 선물만, 사은품만 받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의 인기가 한국에서는 정말 대단하죠. 그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잘 된다는 사실만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다른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일단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커피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탈리아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스타벅스가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이탈리아에 최초로 생긴 게 2018년이라고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됐죠. 어쨌든 이탈리아는 전국적으로 스타벅스가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요. 안다고 해도 좀 체감을 못 하겠죠. 스타벅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같은 스타벅스를 두고도 한국에 사는지 이탈리아에 사는지에 따라서 스타벅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주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잘 된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잘 나가고 있는지, 또 이제 확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벅스가 없는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더욱 스타벅스가 뻗어나갈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스타벅스의 주가가 중요하겠죠. 주가가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높지는 않은지, 일단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높은 주가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은 제가 넷플릭스를 처음 알게 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3년 전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거의 가입하지도 않았고, 이런 서비스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죠. 한국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확실하게 떴다는 느낌이 딱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미 넷플릭스의 주가는 아주 높이 올라간 상태가 이미 되었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주식을 찾을 때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히트를 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에는 이미 주가가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히트를 치기 전에 미리 이 상품이 히트 칠 거다, 이 서비스가 히트 칠 거다,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이제 그런 센스나 예감이나 예측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또 예측 능력이 좋다고 또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었죠.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유튜브가 만약에 더 잘 됐다 치면은 넷플릭스는 충분히 망할 수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초창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넷플릭스가 당연히 성공했을 거다라고 과거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옛날 시점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넷플릭스가 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히트를 치고 성공한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뭐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이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깡이 잘 나가죠. 비의 깡이라는 노래가 잘 나갑니다. 뭐 다들 패러디도 많이 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비가 새우깡의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우깡이 좀 잘 팔리겠죠. 워낙에 깡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새우깡에 깡도 들어가고 하니까 비가 CF를 찍으면 사람들이 새우깡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새우깡을 가지고 있는 농심이라는 회사가 잘 나갈 거니까 농심을 사자, 이런 아이디어로 연결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새우깡이 앞으로 잘 팔릴 거니까 농심을 사자, 이런 아이디어로 투자를 단순하게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새우깡이 농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농심에는 뭐 새우깡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과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라면도 많죠. 뭐 신라면을 필두로 해서 아주 많은 라면들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새우깡이 농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의 효과로 인해서 새우깡이 뭐 많이 팔려봤자, 매출이 좀 2배로 막 늘어나 봤자 농심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비의 광고 하나만으로 뭐 농심이 갑자기 뭐 매출이 뭐 몇백억이 는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상품 하나가 히트한다고 해서 그것만 딱 보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뭐 내가 어떤 뭐 음식을 먹어보니까 어떤 새로 나온 과자나 새로 나온 라면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거 분명히 히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 회사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내 취향을 또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입에는 맛있지만 또 다른 사람 입에는 뭐 전혀 맛이 없을 수가 있고, 또 나한테는 딱 좋은 서비스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내가 좋다고 해서 뭐 이건 무조건 히트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주식 투자 힌트를 얻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또 철저히 해서 투자를 결정하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